네, 이번 시간에는 DNA 상대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양을, 표는 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가와 나의 염색 분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염색 분체수라는 거의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첫 번째로 파란색 염색체를 하나 그렸고 두 번째로 초록색 염색체를 그렸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파란색으로 그린 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는 몇 개일까요? 그쵸. 염색 분체 수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닥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2개입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초록색 염색체에 나타난 염색체의 염색 분체 개수는 둘, 셋, 넷, 총 4개겠죠. 네, 먼저 염색 분체 수의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는 어떤 분열의 DNA 상대량 변화일까요? 왼쪽 그래프에서 분열이 한 번, 네, 2번 일어났죠. 네, 따라서 왼쪽에 나와 있는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는 네, 2번 분열하는 네, 감수 분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가와 나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죠. 중기의 특징이 뭐였죠? 중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먼저 세포가의 염색 분체수가 4개이고 세포나의 염색 분체수가 8개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감수 분열에서 감수 1분열과 2분열 중기의 세포를 비교해보면 감수 1분열은 감수 2분열보다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상태의 중기의 세포가 염색체가 더 많을 거예요. 따라서 세포가와 나중에 세포나가 1분열 중기의 세포이고 세포가가 2분열 중기의 세포입니다. 그럼 이때 세포나 염색 분체수가 8개라고 하는 거는 1분열 중기의 세포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 상동 염색체가 분열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나 염색 분체수가 8개라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염색체의 개수가 4개여야 염색 분체수는 총 8개가 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상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가는 1분열 후에 2분열에 진행 중인 세포이기 때문에 1분열에서 이미 상동 염색체가 서로 양쪽으로 끌려갔겠죠. 따라서 2분열 중기의 세포인 가의 상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그림과 같은 세포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구간 기억에서 핵막을 관찰할 수 있다. 일단 구간 기억.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DNA 상대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는 DNA가 복제되는 과정을 의미했었죠. 따라서 DNA가 복제되는 간기의 S기 상태입니다. 간기에는 염색사가 핵막 안에 들어있는, 즉 핵막이 아직 관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간 기억에서는 핵막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니은. 구간 니은의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2개이다. 구간 니은은 1분열 중기의 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디귿은 2분열 중기와 후기 그쯤이겠죠. 따라서 구간 니은의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총 세포 나와 같이 4개가 됩니다. 4개. 아직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포 나와 같이 염색체가 4개 존재하는 세포가 됩니다. 디귿. 구간 디귿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한다. 구간 디귿은 2분열 후기가 되겠죠. 2분열 중기 후기 그쯤이 될 것입니다. 2분열 후기에는, 즉 2분열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그림처럼 이 각각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체가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둘 다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죠. 문제를 보면 기억과 디귿은 사실 어떤 DNA 상대량 그래프에 대한 이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니은은 세포 가와 나의 염색 분체 수로부터 그 세포의 염색체의 상태까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색 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단계의 염색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이에는 물음표의 정자 형성 과정 일부를 나는 기억 디귿 중 한 세포에서 관찰되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세포 1, 3이 갖는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1부터 3은 각각 기억 디귿 중 하나이며 기억은 중기의 세포이다. 라지 H와 스몰 h 한 개의 DNA 상대량은 같다입니다. 네, 문제가 좀 길고 주어진 자료도 굉장히 많은 편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세포 나는 기억, 니은, 디귿 중 한 세포에서 관찰되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림 가는 정자 형성 과정, 즉 감수 분열 과정에 있는 세포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 나를 한번 볼게요. 세포 나에서 여러분 상동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나요? 상동 염색체라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의미하죠. 세포 나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세포 나에는 염색 분체가 관찰이 되나요? 그쵸. 상동 염색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복제가 된 상태로 염색 분체가 관찰되는 세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세포 나는 1분열이 이미 진행되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는 되었지만 2분열이 진행되어 염색 분체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 즉 1분열 후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분열이 끝났고 2분열 과정 중에 있는 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림 가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를 보면 그림 가에서 기억의 세포가 1분열 전을 의미하고 니은의 세포가
1분열 후 디귿의 세포가 2분열 후의 세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에 제시된 DNA 상대량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일단 표는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립 유전자가 무엇을 의미했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라고 했었죠. 그럼 선생님이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어떤 동물이 대립 유전자 라지 H, 대립 유전자 스몰 h를 모두 갖는 라지 H, 스몰 h라는 유전자형을 갖는 생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H, 스몰 h를 모두 갖는다는 거는 부모로부터 라지 h를 하나 받고 부모 둘 중으로부터 스몰 h를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아마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라지 H를 하나 갖고 다른 상동 염색체의 스몰 h를 갖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DNA가 복제되기도 하죠. 그러면 DNA가 복제가 된다면 염색체는 이렇게 염색 분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라지 H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도 라지 H 그리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스몰 h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라지 H, 스몰 h 즉 유전자 하나의 DNA 상대량을 1로 잡는다면 즉 유전자 하나, 즉 라지 H건 스몰 h건 유전자 하나의 DNA 상대량을 1로 잡는다면 왼쪽의 세포에 나와 있는 DNA 상대량은 왼쪽 라지 H1, 스몰 h1 그래서 라지 H는 1, 스몰 h는 1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DNA가 복제가 되면 오른쪽과 같은 세포의 DNA 상대량은 라지 H는 2, 스몰 h는 2의 양을 갖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먼저 풀기 전에 세포 1번, 2번, 3번의 상태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제시된 자료로 무언가를 추측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A와 B처럼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을 먼저 보기보다는 세포 3처럼 자료가 모두 제시된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포 3을 한번 볼 거예요. 세포 3을 보면 세포 3 또한 1, 2, 3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1분열 전이거나 1분열이 진행된 상태거나 2분열 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DNA 상대량이 라지 H가 2, 스몰 h가 2죠. 그렇다는 건 라지 H와 스몰 h가 모두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포 3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일까요? 분리된 후일까요? 그쵸.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었다면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세포 3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 즉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의 세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선생님이 그렸던 이 오른쪽과 같은 세포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세포 2의 상태를 볼게요. 세포 2를 보면 세포 3과 같이 라지 H의 양이 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2, 3 둘 다 기억일 수 없죠. 왜냐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1, 2, 3 중에 각각 하나씩 매치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 3이 이미 기억이었기 때문에 세포 2는 DNA 상대량 라지 H가 2로 유지된다는 거는 라지 H를 갖는 상동 염색체를 갖는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DNA 상대량이 2이기 때문에 아직 염색 분체는 분리되기 전이겠죠. 따라서 세포 3은 라지 H를 갖는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라지 H를 갖는 상동 염색체를 가진 세포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이후, 즉 1분열 후의 상태일 것이고 1분열 후기 때문에 스몰 h를 갖는 상동 염색체는 다른 세포로 분리되어 이동했겠죠. 따라서 B의 양은, 즉 스몰 h의 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포 1을 보면 세포 1은 스몰 h를 1 갖는 세포이죠. 2에서 1로 줄었다는 건 분리되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따라서 세포 1은 스몰 h를 하나 갖는, 즉 감수 분열이 모두 일어난 세포 디귿일 것입니다. 세포 2는 세포 니은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좀 가나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즉 선생님이 이전에 올린 동영상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이 아직 미흡하다 생각이 들면 선생님이 올려놨던 이 전의 동영상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염색체들이 어떻게 분리되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A 더하기 B는 2이다. 요즘 문제에서는 A는 뭐고 B는 뭐다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A와 B를 합친, 즉 A와 B를 둘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아까 A는 A도 마찬가지죠. 스몰 h가 한 개 존재한다는 거는 이미 염색 분체가 분리된 2분열 후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할 수 없죠. 이미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B는 아까 나왔었죠. 이때도 상동 염색체가 분열된 1분열 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스몰 h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더한 값은 0이 되겠죠. 니은. 아마 니은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을 거예요. 니은 먼저. 기억의 염색 분체 수는 16개이다. 문제에서 세포 나는 아까 1분열 후의 세포라고 했었죠. 그러면 1분열 전에는 아마 세포 나를 형성하기 전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같이 존재했을 거예요. 따라서 세포 나가 1분열 하기 전의 상태로 본다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요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요 그림에서 염색체들이 2배로 존재하게 되겠죠. 1분열 전에는 상동 염색체 분리 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의 염색 분체 수는 나의 염색 분체 수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염색 분체 수가 적어볼게요. 나의 염색 분체 수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이죠. 8개인데 나 이전에, 즉 기억은 1분열 전의 세포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의 염색 분체수의 2배인 16개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은 아니었고 기억은 맞고 마지막 디귿 니은과 세포 3의 핵상은 서로 같다. 니은은 1분열 후, 즉 니은의 핵상은 1분열이 진행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니은의 핵상은 N. 그 다음에 세포 3은 1분열 전이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포 3의 핵상은 EN이 됩니다. 따라서 핵상은 서로 다르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의 G1기세포 기억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A, D의 DNA 상대량과 핵상을 나타낸 것이다. A와 D는 기억 리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이다 입니다. 네, 문제가 좀 길죠. 그런데 문제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첫 번째 힌트는 기억, G1의 세포 기억이라고 힌트가 나왔고 이 문제는 감수분열 과정이라는 게 제시가 되었으며 문제에서 세포 A의 DNA 상대량은 1, 세포 D의 DNA 상대량은 4, 세포 B의 핵상은 N이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힌트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끄집어내 볼 건데 먼저 기억은 G1기의 세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DNA 복제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과정 중에 복제가 후, 즉 기억과 니은의 차이가 있다면 복제 전과 후라는 차이가 있겠죠. 디귿은 복제 후 1분열이 일어난 상태일 것이고 리을은 2분열이 일어난 상태의 세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표에 제시된 DNA 상대량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세포 A의 DNA 상대량은 1이고 세포 D의 DNA 상대량은 4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DNA 상대량, 감수분열의 DNA 상대량 그래프에서 DNA 상대량이 4배, 즉 1과 4는 4배죠. 4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세포 A의 DNA 상대량이 1이라는 거는 즉 D보다 4배가 적다는 거는 아마 세포 A는 2분열이 끝난 세포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일단 B, C를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C, D. 세포 D의 DNA 상대량이 4라는 거는 복제가 일어났지만 아직 1분열은 일어나기 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B를 보면 핵상이 N이에요. 그러면 세포 A가 2분열 후의 세포인 리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제 후 1분열 전 세포 디귿이 세포 니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B의 핵상이 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리을과 니은을 제외하고 그럼 기억과 디귿이 남죠. 기억과 디귿 중에 핵상이 N일 수 있는 세포는 기억과 디귿 중에 무엇일까요? 핵상이 N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난 다음이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핵상이 N이라는 건 상동 염색체가 분열된, 즉 분리된, 즉 1분열이 일어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포 B가 1분열 후 세포인 디귿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세포 C가 글씨가 오늘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선생님이. 복제 전인
세포 기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는 리을이다. A는 세포 리을 맞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니은. C와 니은의 핵상은 같다. 여러분 C가 기억이죠? 기억과 니은의 핵상이 같을까요?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지우개로 잠시 지울게요. 기억과 니은은 둘 다 1분열 전의 세포죠. 차이가 있다면 기억은 복제 전, 즉 S기 전인 G 원기의 세포라는 것이고 니은은 아마 복제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1분열 전이기 때문에 핵상은 EN,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에 EN으로 같겠죠. 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 이 디귿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세포 B와 리을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세포 B와 리을은 세포 B는 일단 디귿이죠. 그럼 문제는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즉 요거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디귿은 1분열 후,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상태죠. 그러면 선생님이 디귿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 세포가 몇 개 염색체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동 염색체가 즉 분리되었지만 염색 분체는 분리되기 전 상태. 디귿이 이러한 염색체를 갖는 세포라면 리을은 2분열 후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리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염색체를 갖는 세포일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세포에서 DNA 상대량과 염색체 수를 비교하라고 한다면 디귿의 DNA 상대량은 2, 리을의 DNA 상대량은 1이 되겠죠. 그럼 DNA 상대량은 2와 1로 다른데, 즉 2가 2배 더 큰데 디귿이 2배 더 큰데 염색체 수는 2개가 같죠. 따라서 디귿이 세포 B였으니까 세포 B의 분모, 즉 DNA 상대량이 2로 더 크기 때문에 DNA 상대량 분의 염색체 수는 리을이 디귿보다 클 것입니다. 즉 B와 리을이 같다가 아니고 리을이 더 크겠죠. 즉 DNA 상대량 분모가 디귿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은 더 작잖아요. 따라서 세포 B가 리을보다 작겠죠. DNA 상대량이 2배로 더 크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일단 한번 헷갈리니까 적을게요. DNA 상대량 분의 염색체 수. DNA 상대량 분의 염색체 수는 리을이 더 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3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쉬웠을 거고 두 번째 문제가 난이도 중, 그리고 지금 풀었던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가장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다 DNA 상대량 그래프와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 즉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상동 염색체나 염색 분체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이해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따라서 그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것이에요.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핵상은 어떻게 변하고 특히 이번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핵상,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꼭 비교하는 공부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말고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지에 문제가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지 않은 거는 지금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나머지 2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난이도 상중하로 대표적으로 3개만 푼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꼭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시청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